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적인 긴장감이 가득한 이야기, 즉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암울하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되고 정부가 불안정에 직면하며 타협하지 않는 적의 압박을 받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지않은 어느 아침, 서울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이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평양에서 들려온 위협 때문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핵탄두를 공개적으로 시험하며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하며 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냥하도록 설계된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모호한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선언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위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며 양국 정부가 생사를 가르는 선택 앞에 서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영철 주석은 날카로운 눈빛과 권위 있는 목소리로 수백만 국민 앞에 서서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지휘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치뱀들이 햇빛 아래 반짝이며 김일성 광장을 지나갑니다. 이는 북한이 더 이상 무시당하는 작은 국가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상징입니다. 전 세계로 방송된 연설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미국의 비호 아래 한국은 우리를 지나치게 도발해왔다. 북한의 핵무기는 정의의 검으로 우리 길을 막는 모든 적을 분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서울의 가정, 거리, 카페에서 뉴스를 시청하던 수백만 한국 국민의 마음에 번개처럼 꽂힙니다. 두려움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골목마다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서울에서는 분위기가 숨막힐 듯 무겁습니다. 북한의 최신 핵실험 소식이 빠르게 퍼집니다. 뉴스는 북한 북부의 비밀기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의 위성 이미지를 연이어 보도하며 그 파괴력은 히로시마를 파괴한 원폭의 10배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하지만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번호 핵위협과 번호 북한 해시태그가 플랫폼을 뒤덮고 한국 하늘에 버섯구름이 나타났다는 가짜 이미지가 퍼져나갑니다. 국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대형 마트에는 통조림, 생수, 비상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깁니다. 일부는 서울을 떠나려 하며 도시를 빠져나가는 고속도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마비됩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문들과 군 장성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혼란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 고그는 단호하지만 불안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서울 도심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정부는 행동하라, 북한을 막아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모여듭니다. 일부 극단적인 단체는 한국이 핵비확산 조약을 무시하고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고조됩니다. 고함 소리, 방패를 든 경찰과의 충돌, 체류가스 연기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서울은 공포와 분노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38선 너머에서는 북한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킵니다. 평양에서 방송된 영상은 핵미사일이 발사되어 올려지는 장면을 보여주며 직설적인 위협을 담습니다. 한국이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의 개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유엔의 제재를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라 조롱합니다. 대담한 행동으로 북한은 수만 명의 병력을 비무장지대 댐즈로 이동시키며 이는 서울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국경을 따라 포병과 미사일이 배치되어 언제든 발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국제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며 모두를 전율케 하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죽음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생생한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은 신속히 대응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어떤 행동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함들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고 B-52 폭격기들이 국제영공에서 정찰 비행을 시작하며 평양에 명백한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연설에서 김영철 주석은 미국의 존재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우리의 핵은 어떤 항공모함보다 강력하다. 미국이 감히 개입한다면 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위협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며 국제사회는 전면적인 핵 충돌의 위험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에서 긴급 회의를 여는 동안 한국 국민은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지시하며 많은 가정이 북한의 공격을 피해 시골로 대피합니다. 기차역에서는 수천 명이 서울을 떠나는 열차에 오르려고 아우성치며 혼란이 벌어집니다. 절망에 빠진 일부 시민은 폭력에 의존합니다. 상점들이 약탈되고 창고가 습격당하며 경찰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도시에 군대를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웁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숨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평양에서는 북한이 심리전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협상을 제안하는 듯 하다가도 선제 공격을 위협하는 상충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느 날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집니다.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았지만 이 발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한국에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수백만 명이 급히 대피소로 달려갑니다. 몇 시간 동안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입니다. 공황 상태의 일부 시민은 북한이 서울을 핵으로 공격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비밀 협상이 진행되지만 북한은 모든 제안을 거부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평양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시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극단적인 시민단체가 군기지를 공격하며 정부의 북한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충돌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한국의 불안정 이미지가 전 세계로 퍼지며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갑작스럽게 침공 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미국의 통제에서 해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위협에 불과하지만 이 계획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북한이 실제 공격을 준비하며 72시간 내 서울을 점령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성 이미지는 국경 근처에서 북한군의 비정상적인 이동과 전략 핵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보여줍니다. 핵전쟁의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동맹국의 지원에 의존하며 한반도를 통제 불가능한 충돌로 몰아갈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한편 공포 속에서도 한국 국민은 저항을 멈추지 않습니다. 평화를 요구하면서도 정부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지하운동이 형성됩니다. 일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국경을 넘어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어두운 밤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립니다. 그것이 핵공격인지 북한의 또 다른 실험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는 통제력을 거의 잃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김영철 주석이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으며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왔다. 한국은 무릎을 꿇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수백만 한국 국민의 가슴을 찌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록 가정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위협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는 핵의 힘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단결, 용기, 그리고 지도자들의 현명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은 이 폭풍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공포와 혼란이 퍼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우리 모두 이 세계의 미래를 목격하고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